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산불이 나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농막 용접 작업 중 발생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서 재난 사태가 선포된 울산 울주도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먼저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줄기를 따라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울주군 온양읍 산불. 산림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벌이고 있지만 주부를 잡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한쪽을 진화하면 또 다른 쪽에서 불이 번지는 형국입니다. 정은수가 있어요, 소나무. 그걸 이제 재배하는 그분은 그 방송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묘지도 지금 다 탄 그런 분도 계시고. 산림 피해가 예상되는 산불 영향구역은 24일 오후 3시 기준 400헥타르를 넘어서면서 23일 한때 70%였던 진화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헬기 15대와 공무원, 군부대까지 가세해 모두 2,400여 명이 진압인력으로 투입됐지만 평균 초속 6에서 7m 안팎으로 부는 바람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불구역 내 송전탑까지 있어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4일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긴 했지만 불을 끄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도 알다시피 계속 지금 거의 주부를 잡았다가 다시 또 확진하고 이런 상태인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에서 지금 열심히 주부를 잡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로 인근 6개 마을 주민 170명이 경로당과 숙박시설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 중엔 학생 4명도 있었지만 산불 영향으로 인한 학사 일정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빛이 팍 퍼졌어요. 불은 올라오지. 불 끄려고 안 간 힘을 써요. 불 따라서 저리 올라갔어. 못 끄잖아. 한 5초, 10초 만에 그냥 올라간 거야. 경찰은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산불 진화 이후 조사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24일 울주군 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울산이 대형 산불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산불로 마을 주민 170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민갈 피해는 없었지만 종일 쾌쾌한 연기와 잿가루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 소방은 민가로 불이 번지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곳곳에 소방차와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산불로 대피한 인원만 6개 마을 주민 170여 명. 마을 경로당에 대피해온 주민들을 지원하고 살핍니다. 지난 22일 낮에 발생한 울주군 온양읍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만 해도 신속히 진화될 거라 예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불이 삽시간에 크게 번지기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민가 피해는 없지만 지난 2013년 수십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언양 산불과 같이 피해가 커지지 않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한 걸 말도 못하지. 밤에 잠을 못 잤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뭐 밖에 어디 가가 있어도 잠이 안 오지. 대피했던 주민 일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마을은 온종일 매캐한 연기와 탄내가 진동합니다. 바람 방향 때문에 지금 연기가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연기가 이제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압 인력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이후 사흘째 화재 진압에 동원된 인력만 공무원과 진화대원, 군부대 등 5,500여 명. 진화 작업을 하던 공무원 2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민가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성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기, 공무원, 그리고 의용 소방대, 군인들, 또 그리고 특히 시민단체에서
전체 투입을 해서 주부를 진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후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주민들은 산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며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업과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김상락 박사는 연구보고서에서 ESG 경영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기업 참여 모델 구축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국제정원 박람회의 기업체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어 이러한 협력 모델은 박람회 이후에도 울산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하늘입법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실 안 CCTV 설치와 관련해 명백한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울산교총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인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교실 안 CCTV 설치는 교원의 인권 침해 요소가 크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교실 안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울산시 교육청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복도나 사각지대 등의 CCTV 설치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찬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컨트리클럽 신임 이사장에 11대 이사장과 감사를 역임한 기호 1번 박인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울산 컨트리클럽은 지난 23일 박인호 전 이사장과 신청기 울산시 체육회 부회장 간에 맞붙은 제14대 이사장 선거에서 박인호 전 이사장이 당선돼 어제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신임 이사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울산시의 편의 증진과 시설 개선, 더욱 활기찬 골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골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북구의회 무소속 김상태 의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북구의회 김상태 의장은 어제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과 함께 대한민국의 울산 북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다고 입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8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상태 의장은 지난해 제22대 북구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연대하기로 한 데 대한 불만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있어 왔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김 의장으로부터 입당 원서가 접수돼 금주 중 입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과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 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단과 전문가의 조사 참여 근거를 명시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제부터 11월 말까지 감염병 맥의 모기 감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 감시 사업에서 관내 도심과 공원, 축사에서 주 2회 모기를 채집해 감염병 맥의 모기별 발생 감시와 병원체 감염률을 조사하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 지역에서 9종의 모기 16,900여 마리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였지만 감염병을 옮기는 병원체는 감출되지 않았습니다. 태화강에서 국제보호 조류인 젓갈색 흰죽지가 관찰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7일 오전 태화강 하중도 물새관찰장에서 국제보호조류인 젓갈색 흰죽지를 발견했고 다른 오리류 무리와 섞여 먹이 활동을 하다가 다음날 오전이 되기 전까지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러기목 오리과의 젓갈색 흰죽지는 전 세계에서 16만에서 25만여 개체 정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곧 현장에서 절멸 위기에 닥칠 위험이 있는 종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적색 목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2년 2월
주남 저수지에 한 마리가 확인되고 금강 하구와 강릉 남대천, 제주 등지에서 관찰될 정도로 희귀한 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를 맞아 울산 지역 정치판도 찬반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미선, 김영도,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까지 5명이 기각 의견이었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만이 인용 의견이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울산의 김기현 의원은 국정마비를 초래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에 총리직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지역 야권은 반발과 함께 윤 대통령에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선고를 미루는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내란입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헌재는 마땅히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울산운동본부도 시청 남문에서 집회를 갖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26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선거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두 사건은 별개라는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피가 마르는 슈퍼위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 체육회 복싱팀이 2025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종별 복싱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종합 1위, 남자 일반부 종합 3위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이번 대회에선 오연지 선수가 여자 일반부 60kg급 1위를, 김진재 선수가 남자 일반부 80kg급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체육회 복싱팀 5명의 선수가 각 체급에서 3위 안에 들며 선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교체육 꿈나무 선수들도 남자 중등부와 여자 고등부에 이어 연이어 1위를 달성했으며 이상원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에 등록된 민간정원에 대해 정원식물과 관리도구 등을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민간정원 정원주들로부터 노각나무와 수국, 산딸나무 등 식물과 유기질 비료와 전지가위 등 정원관리 도구 등을 신청받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울주군 상북면의 온실리움과 남구 달동의 구암정원 등 모두 7곳이 민간정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중구청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음식점에 대한 위생제도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에 위치한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등 130곳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음식물 재사용, 위생관리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울산의 올해 2분기 기업 경기 전망이 내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울산 지역 제조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8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기업들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1분기 울산 지역 경기가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울산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조선업이 개선된 반면 석유 정제와 화학 제품은 지속적인 부진을 보였고 자동차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력 산업의 설비 투자가 대체로 양호한 반면 소비는 약 보합세를 보였으며 건설 투자와 토목 건설 수주도 둔화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3명 중 1명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격리 환자의 정신건강을 장기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 3명 중 1명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소 당시에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환자는 퇴소 시 우울 위험이 정상군에 비해 5.31배 높았습니다. 국제학술지에도 실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정신건강 변화를 추적한 국내 유일의 장기 연구이자 다양한 생활치료센터 환자군을 분석한 다기관 연구로 향후 감염병 대응 정책과 공공정신건강체계 설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텃밭을 활용해 생태환경 교육을 하는 학교에 텃밭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어제 울산 농협 등과 학교 텃밭 보급사업 퇴비 지원 전달식을 갖고 2,500만 원 상당의 기금과 퇴비를 전달받았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기금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54곳에 텃밭 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종갓집 상상 디자인 공모전을 마련합니다. 공모 분야는 중구 구경 등 관광지와 울산 종갓집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물, 울산 큰애기와 같이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창작 디자인으로 수상자 12명에게 모두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